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LED 관련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국내 및 외국에서 출원한 수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갑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상속인으로는 처을만이 있었고 상속 개시 당시에는 상속 채무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3개월의 고려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재산 총 5천만 원 중 4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생전에 갑이 LED 사업 특허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친분이 있던 갑의 친구 A, B가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의 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 을은 고려기간 3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또 이 사례에서 상속인 을이 상속 채권자인 B를 유일한 채권자로 믿고 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이 변제는 유효할까요?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한정승인에 관해서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사례인데요. 지금부터 한정승인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 사례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민법은 앞에서 보신 단순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정승인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 후 상속재산이 남으면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이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함이 원칙이라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민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서 신설된 것이며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그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고 가정법원이 하는 신고의 수리는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적법한 신고가 있었고 이를 수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그 신고의 수리는 반드시 심판에 의하여 하고 심판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사실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는 자 및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이므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하려는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하지만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이 법정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 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심판 청구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이해상반 행위가 아니란 점이 드러나서 특별 대리인의 선임이 불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부재자인 상속인의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는데,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상속의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임의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견해가 나뉘지만 판례는 이를 긍정합니다. 신고 수리의 심판은 상속의 한정 승인이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속의 한정 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있는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치법에 따라 민사소송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정 승인에 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까지 알아보신 것을 되새기면서 앞에서 제시했던 사례를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사례에서 피상속인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채무를 더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상속인인 처을은 남편의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모른 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인 3개월을 지나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나중에 상속 채권자 A, B가 등장하였고 상속 채무는 1억 5천만 원인데 반해 상속 재산은 5천만 원에 불과하여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을은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더 구체적인 사정이 사례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한 그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물론 상속인 을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입증을 해야 할 것이고 한정 승인 시 처분한 주식의 목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 채권자 중 B에게만 변제한 것이 유효한지에 대해서인데요. 사례에서 상속인인 처을이 남편에게 채권자 A, B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만일 상속인인 처을이 중대한 과실 없이 남편의 채권자가 B 외에는 없다고 믿고 남은 상속 채권으로 B에게 변제한 것이라면 그 변제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변제는 취소될 수 없으며 또 다른 채권자 A와의 관계에서 사회행위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채권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처을이 B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부당 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조항에 의해서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한 변제라면 손해배상과 구상권 행사 등으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